대표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는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더라. 누구는 그걸로 몇십 년 먹던 약도 끊었다더라. 처음 들으면 좀 뜬구름 같고 솔직히 설마 싶은 이야기죠. 그런데 정해준 씨가 저와 상의한 뒤 실천한 작은 변화 하나가 한 달 뒤 그의 얼굴 전체를 바꿔 놓았어요. 요즘 숨이 덜 차요. 저는 김도연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진료해 왔어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력을 잃지 않아요. 단지 그 회복력을 꺼낼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영상이 대표님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대표님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확인했어요. 사람들은 몸이 나빠지는 순간보다 왜 좋아지지 않는지를 더 힘들어한다는 점이에요. 정해준 씨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잘 통하던 생활 습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처럼 먹고 자고 움직였는데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고 점점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몸속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회복력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과정 때문이에요. 정해준 씨는 처음에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 속에 꽤 많은 신호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가벼운 산책만 해도 숨이 차고 식욕이 들쑥날쑥해지고 얼굴빛이 탁해졌다고 했어요. 이런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변화들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생각해 넘기기 쉽죠. 저는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런 변화의 원인을 이해해 왔어요. 우리 몸은 항상 스스로를 회복시키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생활 습관, 수면 부족, 잘못된 식사 패턴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면 회복 기능이 잠시 멈추거나 효율이 떨어져요. 마치 휴대폰이 여러 앱을 동시에 켜두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는 것처럼요. 몸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기초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정해준 씨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몸이 회복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이전 같은 반응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가볍게 걸어도 숨이 금방 차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개운하지 않았던 거죠. 이는 몸속 에너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회복해야 할 곳이 많아지면 몸은 가장 중요한 기능부터 에너지를 쓰고 주변 기능은 뒤로 밀리게 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일상에서 느끼는 활력까지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제가 정해준 씨에게 가장 먼저 설명했던 건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변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해준 씨에게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원칙만 먼저 지키자고 했어요.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느껴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기록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이 언제 더 힘들어하는지, 언제 괜찮은지를 관찰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의학적으로도 몸의 자각 능력은 회복과 직접 연결돼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속도도 빠르고 그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해준 씨는 이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 식사 후 몸 상태, 쉬었을 때와 움직였을 때의 차이, 스트레스를 받은 날의 몸 반응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면서 자신의 몸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어느 시간대에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어떤 행동이 피로를 더 키우는지 하나씩 깨달았어요.
이런 관찰 과정만으로도 몸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작은 변화예요. 몸은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스스로 힘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정혜준 씨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잘 믿지 못했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게 됐어요. 몸은 회복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가벼움을 통해 변화 신호를 보내요. 아침에 무거움이 줄어들고 숨이 덜 차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식욕이 안정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혜준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몸이 예전보다 말을 잘 듣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뭐든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됐다는 뜻이었어요. 회복 모드로 들어가면 몸은 그동안 막혀 있던 기능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전환점은 아주 중요해요. 회복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면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에너지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몸속 환경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정혜준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몸이 보내는 변화를 잘 따라가면 돼요. 지금이 바로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질 준비 단계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복은 절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와요. 정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의지를 갖고 생활을 이어갔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선택해 준 것이었어요.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그의 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말해주는 사실은 단 하나예요. 몸은 회복할 기회만 주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님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결국 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정혜준 씨가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은 밝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지쳐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쪽이 오래된 고민으로 눌린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진료를 오래 하다 보니 그런 미세한 변화를 금방 느끼게 됐어요.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짧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요즘 제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쩐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속에서 많은 단서를 읽었어요. 사람들은 몸이 크게 아플 때보다 이유 없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더 불안해져요. 정혜준 씨도 바로 그 단계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몸 상태만 계속 뒤로 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가볍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예전에는 가뿐했던 일들이 요즘은 이상하게 힘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천천히 물었어요. 정혜준 씨,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글쎄요,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푹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유 없는 피로감이에요. 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에너지 분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기 어렵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정혜준 씨는 이런 변화를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예전보다 어둡다고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생활의 문제라기보다 몸이 보내는 본격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겠다. 저는 그에게 몸의 회복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복할 곳이 너무 많아지면 큰 문제부터 처리하느라 일상의 활력 같은 작은 영역은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숨이 차고 피곤하고 얼굴빛도 변하는 거예요. 정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와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초기에 자각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보내는 신체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생활 습관 교정에 더 잘 성공하고 변화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몸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미 조절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회복 기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날 저는 정혜준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정혜준 씨,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있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이제는 겁이 나요. 예전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서 진짜 변화의 시작을 봤어요. 사람은 무서움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발견할 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시키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혜준 씨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표정에는 불안함 대신 준비된 사람의 느낌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변화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의학적 개입보다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마음의 전환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정혜준 씨,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반드시 좋아져요.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날 진료가 끝날 때 그는 진료실 밖으로 나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오늘 오길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변화의 문을 이제 막 통과했다는 뜻이었고 앞으로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 볼 시간이다. 정혜준 씨가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고 첫 일주일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연락도 따로 오지 않았고 중간 점검을 위한 질문도 없었어요. 보통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하면 특히 조금 낯선 방법을 시도할 때는 이것저것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라 중간에 전화나 문자가 오기 마련인데 정혜준 씨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렸어요. 잘 적응해서 별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혼자 힘들어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의심 속에 버티고 있거나요.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던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던 저녁 시간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고 저는 바로 걸음을 멈췄어요. 정혜준 씨였어요. 메시지를 여는 순간 짧지만 중요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사님,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진료실에서 듣는 어떤 말보다도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떤 점이 달라지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움직이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다리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고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정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사실은 몸속에서 시작된 큰 전환의 첫 신호라는 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컨디션은 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 하나예요. 세포가 회복하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과정이 밤사이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시작이에요. 아직은 큰 기대를 하기보다 작은 변화를 하나씩 관찰해 주세요. 그대로 계속해 보자고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작은 변화를 알아챘어요. 걸음걸이가 전보다 조금 가벼워졌고 의자에 앉을 때 예전처럼 천천히 힘겹게 몸을 내리지 않았어요. 허리를 펼 때도 뭔가 덜 버거워 보였어요. 얼굴빛도 조금 부드러워졌고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바로 졸려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밥을 먹고 난 뒤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쏟아지듯 잠이 오지 않아요. 점심 식후에 졸음이 심하게 오는 건 의학적으로 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신호예요. 식사 후에 혈당이 빠르게 치솟으면 몸은 이를 맞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분배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피로감과 졸림이 몰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었다는 건 몸속의 에너지 롤러코스터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혈당과 에너지 조절 시스템이 예전보다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정혜준 씨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머리가 예전보다 덜 탁한 느낌이에요. 뭐랄까 생각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런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뇌도 에너지를 당해서 얻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면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 기억력 저하 등이 쉽게 나타나요. 반대로 몸 안의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에너지 사용이 조금만 안정돼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뇌예요. 그러니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 상태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지금 느끼시는 변화 굉장히 중요해요. 수치보다 먼저 체감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이어가 보죠. 그렇게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가 찾아왔어요. 세 번째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 손이랑 발이 요즘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이게 좋은 신호인가요?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혈관이 수축돼 있거나 말초 혈류가 떨어져 있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손발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말초 순환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주 좋은 신호예요. 몸이 안쪽부터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며칠 뒤 그는 진료실에 와서 조금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계단을 오를 때 예전하고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땅처럼 무거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요. 요즘은 숨이 차긴 하는데 그게 훨씬 늦게 와요. 그리고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가는 날도 생겼어요.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은 우리 몸의 심폐 기능과 근육 상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간단한 생활 속 부하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계단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진다는 건 심장과 근육이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즉, 몸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전보다 덜 지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요즘은 괜히 짜증나는 일이 덜해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었어요.
집사람이 요즘 제가 예전보다 사람 같아졌다고 놀리듯 말할 정도예요. 혈당과 기분은 생각보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신경계가 민감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혈당과 에너지 흐름이 조금씩 안정되면 기분의 곡선도 같이 완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만성 피로, 무기력, 짜증, 우울감 등이 있으면 단순히 기분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주가 되었어요. 저는 이쯤 되면 실제 검사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진행했어요. 혈당, 염증 지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수치를 함께 확인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한 줄씩 결과를 내려가며 봤어요.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좋다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쁘다였어요.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내려가 있었고 염증과 관련된 항목들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 역시 개선의 흐름이 보였어요. 아직 모든 수치가 완벽한 정상 범위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가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모니터를 돌려서 결과를 함께 보게 했어요. 그는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이게 제 몸 맞나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정해준 씨 몸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정해준 씨가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솔직히 저는 제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어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끝까지 회복하려고 했어요.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요. 정해준 씨가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들이 몸 안에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진료가 끝날 무렵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 밖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하루를 써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제 이분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단계를 넘어서 삶 자체가 변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 숫자보다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몸이 버티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상태로 전환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정해준 씨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변화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정해준 씨가 새로운 루틴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보였던 작은 변화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저는 그의 몸이 서서히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흐름이 한 번에 흔들릴 만큼 강한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무렵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정해준 씨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저녁 시간에 연락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사님, 저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는 깊은 숨을 한번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아침부터 몸이 예전처럼 무거웠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숨도 좀 더 찬 느낌이 들고요. 괜히 짜증도 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괜히 노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이런 후퇴 현상은 매우 흔해요.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꼭 와요. 의학적으로 이는 회복 곡선의 흔들림 웨이비 리커브리로 몸이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 기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쉽게 말해 고장난 기계를 한 번에 고치려고 하면 잠시 불안정해지는 것처럼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혜준 씨, 이런 날이 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박사님, 오늘은 진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뭔가 이제 끝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사람이 나아질 수 있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뇌는 작은 변화에는 찬찬히 반응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에는 즉각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작용 때문이에요. 코르티솔이 갑자기 증가하면 에너지 사용이 불안정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정혜준 씨, 몸이 회복될 때는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확 좋아지는 순간이 와요. 오늘은 단지 잠깐 내려간 날일 뿐이에요. 그는 조용히 듣고 있더니 약하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 과정을 지나야 진짜로 좋아져요. 오늘 하루가 실패가 아니라 몸이 다음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 저녁 저는 그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1. 오늘 느낀 감정과 몸의 느낌을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내일은 의도적으로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부담을 줄이고 기존 루틴에서 딱 70%만 실천할 것. 회복 과정에서는 때로 과한 의지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휴식과 조절은 회복의 중요한 일부예요.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박사님, 어제보다 훨씬 괜찮아요. 몸이 좀 풀린 느낌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했어요. 회복의 첫 번째 파도는 잘 넘어간 거였어요. 며칠 뒤 진료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며칠 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그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몸이 한번 흔들린 뒤에 더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확실히 덜 무겁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설명이 가능해요. 몸이 회복 과정에서 항산화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잠깐 피로감이 증가하거나 감정이 예민해지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다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면 몸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요. 즉, 회복의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변화는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온다는 뜻이에요. 정혜준 씨는 말했어요. 이제는 하루 정도 흔들려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 과정을 넘겨야 진짜 회복이 시작돼요. 이제 몸이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진료가 끝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 마음의 토대가 완성됐구나.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정혜준 씨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는 정혜준 씨가 그 힘든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난 뒤부터 저는 그의 모습을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그 이후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번 흔들리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정혜준 씨는 후자가 되었어요.
넘어졌다가 그냥 눕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일어나 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되었어요. 며칠 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정혜준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가 들고 있는 작은 검은색 공책을 먼저 보게 됐어요.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들고 온 사람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제가 묻자 그가 살짝 머쓱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요즘 이걸 쓰고 있어요. 몸 상태를 그냥 느낌으로만 두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책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아주 정갈하게 적힌 기록들이 있었어요. 대시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대시 물을 얼마나 언제 마셨는지, 대시 비타민C를 몇 시에 나누어 먹었는지, 대시 어느 정도 걸었는지, 대시 잠은 어느 정도 깊이 잤다고 느꼈는지, 대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아, 이분은 진짜로 자기 몸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구나. 사실 의학적으로도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들을 보면요.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스스로 몸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결과가 많아요. 우리 뇌는 대충 기억하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한 기록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일지, 식사 기록, 운동 기록 등이 실제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혜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에는 그냥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내 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저는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몸을 바꾸는 건 결국 의사가 아니라 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방향을 잡아드릴 뿐이고요.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선택을 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던 어느 날 정혜준 씨가 진료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박사님,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혼자서 5km를 걸었어요. 저는 일부러 되물었어요. 중간에 많이 쉬셨어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5번은 쉬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딱 2번만 쉬고 걸었어요. 그리고 숨이 차는 시점이 확실히 뒤로 밀렸어요. 다리가 예전처럼 돌덩이처럼 무겁지도 않았고요. 이런 변화는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심장과 폐, 근육, 혈관이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걷기예요. 특히 일정 거리 이상 걸었을 때 덜 힘들게 느껴진다는 건 심폐 기능과 근육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해도 몸이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그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덧붙여 말했어요. 이상하게 숨이 예전처럼 거칠게 올라오지 않아요. 마치 몸이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몸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꾸준한 비타민 C 섭취로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혈관 내벽이 받는 부담이 조금씩 완화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혈관과 조직의 회복이 촉진돼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 결국 혈류가 좋아지고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면서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숨이 덜 차고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몇 주 뒤 다시 한번 피검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저도 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치가 조금 덜 좋아지더라도 이미 그의 생활 속 체감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환자가 느끼는 변화는 수치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혼자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하나씩 수치를 확인했어요. 염증과 관련된 항목들, 혈당과 대사와 관련된 항목들,
간접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들까지요. 결과를 보면서 저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치는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선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이 확실히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걸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진료실로 들어온 정혜준 씨에게 저는 모니터를 함께 보자고 했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 먼저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진짜 제 몸이에요? 네, 정혜준 씨 몸 맞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약이 아니라 정혜준 씨가 직접 만든 결과예요.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놀람, 안도, 그리고 조금은 믿기지 않는 마음까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몸이 여기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조금씩 더 나빠지기만 할 줄 알았어요. 좋아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몸은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끝까지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낼 뿐이에요. 지금은 그 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료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정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별건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마시던 보리차예요. 박사님도 피곤하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속을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요. 봉투 안에는 구수한 보리차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몸이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지 못한 사람이라면 타인의 피로를 챙길 여유도 갖기 어려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이제 진짜로 회복의 길 위에 서 계시는구나. 진료가 끝나갈 때 그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검사 수치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몸이 버티는 단계에서 살아보겠다는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줄고 하고 싶은 일이 다시 떠오르는 것은 뇌와 몸의 에너지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정혜준 씨,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몸이 더 좋아지면 꼭 해보고 싶은 것 같은 거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길게보다 그냥 남은 날들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숨 안 차고 덜 피곤하고 사람들 눈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이에요. 길게만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 지금 정혜준 씨가 가고 있는 방향이 딱 그 길이에요. 그날 그가 진료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은 처음 진료실을 찾아왔던 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앞으로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걸음이 아니라 길을 알고 걷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몸은,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의사 김도연 박사였습니다.